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수요일은 오늘 원주 지역은 영하 3도에서 7도 사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지역의 대부분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하지만 또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엔 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좀 며칠 일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날이 추우니까 중국에서 이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연소시켰는데 그 연소된 것이 지금 우리 또 한반도로 이게 몰려오고 있다고 하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서요. 동해안 지역 여전히 또 건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좀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년도 4월에 열리는 이 총선. 이제 뭐 사실 각 후보들 또 입지자들의 레이스는 좀 사실상 시작이 되었죠. 자, 원주시도 서서히 후보들의 경쟁 구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예비 후보들 차례차례 또 이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원창묵 원주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 함께 좀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원주시 순회 모금 행사가 어제 열렸는데요. 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2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말연시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SOC 사업의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에 글로벌 혁신특구와 기업혁신파크 공모 결과를 잇따라 발표할 전망입니다. 또 강원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GTX-P 춘천 연장과 용문 홍천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여부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9조 5,892억 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오페라하우스 30억 원, 소양 8교 10억 원,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3억 원 등 또 지역의 현안 사업 725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국비 지원은 무산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70대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병원이 이번 주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재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선 병원과 도의 협치를 통한 응급의료 상황실의 설치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의지와 강원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후속 조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자, 내년도 총선 레이스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들과 함께 또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요, 원창묵 원주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 함께 내년 총선 전망, 또 최근 이슈, 또 본인의 각오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이제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은 언제쯤 치러집니까? 선거가 임박해서 보통 예. 확정되는데 저희 당은 경선이 여론조사 50%, 네. 그다음에 당원 투표 50% 이렇게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네. 아마 2월 하순이나 그 정도 돼야지 경선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서 네. 뭐 많이 바쁘시겠네요.
송년회도 많이 다니고 네. 뭐 초청 오는 경우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알아서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일 때는 다 이게 초청장이 항상 1번으로 왔는데 네. 요즘은 거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뭐 오라고 해도 가고 당연히 안 오라래도 가고 뭐 오란 소리 없어도 가고.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숙명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질문부터 그럼 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네.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2년 동안 원주시장으로서 이제 또 역할을 네. 하셨고 네. 그쯤 되면은 그 좀 할 만큼 했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이제 가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장 12년 했으면 그만하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시장은 행정이고 정치라고 보기엔 사실상 정치보다는 물론 정치죠 시장도. 네. 근데 훨씬 행정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저는 이제 도시설계나 도시공원을 가지고 국토교통위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시장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시민이 국민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경험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크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시장 재직 중에 한계에 부딪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에 가서 2배로 키우게 일한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들 깊숙이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야만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가면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야 우선은 이제 지금 혁신도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혁신도시를 기존 혁신도시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법안으로 아예 확정시켜버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네. 거기에 중점적으로 일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전 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한 100명, 150명 정도 되고 있고 그것도 서울에서도 거의 다 임차 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의 빈 사무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층별 분양을 받든지 임차로 해서 들어오든지 정말 그렇게 되면 완성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최종 완성도 될 수 있고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원래 올해 네. 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원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이제 분산 배치해서 이제 균형 발전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목소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위성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혁신도시는 다 조성이 돼 있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사무실만 다 비어 있단 말이죠. 네. 거기다 임차로 해서 딱 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혁신도시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절반의 성공을 완전체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혁신도시를 이전하는 거고 그거를 혁신도시를 직접 착공해서부터 준공까지 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국회로 보내달라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역구가 원주갑은 기업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혁신도시는 이제 원주 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를 이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원주는 갑을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주가 갑이니까 난 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선 잡아놔야 된다는 거고 기업도시에서 지금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학교 문제, 진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또 축구장도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기업도시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에 축구장이라든지 체육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분야에서 제가 전문가라. 그리고 시장 경험을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년 동안의 시장 경험을 이제 계속해서 또 강조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그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도 네. 또 유권자들이 또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 단점으로 비춰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지금 뭐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이 툭 대고 나니까 결국 나라가 망가져지고 시가 좀 쾌적하지 못하고 시민 중심으로 못 가고 그런 뜻이 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도 단점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선을 통과하시면은 네. 그 원주갑의 현역 의원이 이제 박정하 의원이고요. 예, 예. 작년 6월에 이제 보궐선거를 이제 치렀지 네. 않습니까? 다시 하게 되면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미리 좀 하죠. 뭐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또 토론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예. 한 1년 반 정도 됐죠. 예. 상대 후보의 의정 활동 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보고 해라면. 네. 이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네, 저희 뭐 일단은 뭐 현직들은 자기가 한 일 가지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당에만 충성한 거 아니냐. 참 이렇게 시민을 위해 시민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정당만 바라본 그러한 의정 활동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접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면에서 선거 결과도 저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원래 현직은 원래 그 자기 한 일 가지고 평가받는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과연 뭘 눈에 확 띄는 게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제 제가 했던 일, 저도 전직이지만 네. 시장이었으니까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여주원제 복선 전철 확정한다든지 국립과학관을 유치한 실적, 그다음에 정지틀 40만 제곱미터에 정지틀 호수공원을 확정해서 설계까지 마쳤고 또 원추천 댐을 착공하고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또 아리꿀 관광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착수하기도 한 실적,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재임기 중에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한 전 실적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도 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박정하 의원도 이제 역시 이제 후보자 자격으로 네. 나오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우리 그렇겠죠. 후보님의 의견 그대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시절에 했던 사업들도 좀 말씀하셨고, 네, 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다듬어 나가야 될 이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현재 또 원광수 시장과도 또 이제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그 전임 때 있었던 정책과 지금 좀 약간 방향이 네. 바꾸게 방향이 이제 바뀐 것들이 이제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따리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가 했던 사업들을 기존에 다 착수해 놓은 사업들은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금산의 케이블카나 에스카레이터 이런 건 이미 자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래 사실은 제 임기 중에 다 준공 낼라 했던 건데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거고 또 아래꿀 사업도 이미 기차서부터 모든 게 제작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착공이 되지 않았던 그다음에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원하겠다고 땅도 사놓고 그런 걸 갖다가 철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쉬운 거고 또 원일로 가로 하단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시 자체가
사람 중심 도시로 가야 되는 거지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차장으로 있었던 것도 화단을 만들고 가로 식재를 통해서 걷기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네. 자,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되신다면은 사실 네. 시장의 역할과 또 국회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근데 당연히. 지금 그 시정 현안과 맞물려서 또 바라보는 인식은 또 분명히 또 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겠고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물론 지금 제가 지금도 지역위원장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갑에도 5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당. 그래서 그 시의원을 통해서 바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데 현직하고 아닌 거하고 되게 차이가 크다.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 원주 시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자리가 굉장히 많고 공개적으로 뭐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한다든지 지금은 현직이 아니니까 보도 자료를 내도 잘 안 다뤄지고 막 그런 네. 부분이 이제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활짝 열리면서 원주시가 바람직하게 가는 것도 방향 제시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만 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고 우수 축제고 해외에서 자기 비행기 표를 자기들 돈 들여서 끊어가지고 오는 그런 축제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제고 처음에는 개막식 때는 한 1,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같이 합창을 하고 15,000명이 동시 관람하는 그런 축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축제를 문광부의 지정 축제에서 탈락시켜 버린다는 거는 정말 속이 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댄싱 카니발과 관련해서 정말 좀 하신 말씀이 네. 저도 이제 사진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9년 만이죠. 네. 이 원주 댄싱 카니발이 문화관광축제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탈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축제를 보면서 제가 시장 할 때는 이제 6일 동안 했어요. 네. 그러면 축제하면서도 거기 뭐 한우 축제도 같이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이 축제를 갖다 그 부스를 설치하면 3일 하나 6일 하나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3일밖에 못 하는 그리고 모든 축제 무대나 조명이나 장치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다 세팅해 놓으면은 왜 3일밖에 안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6일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참가하고 싶은 세계적으로 그 댄서들이 참가도 하는데 3일밖에 안 되니까 해외 참가도 어려운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해를 보내고 올해는 뭐 그것마저도 시민 참여가 단절됐어요. 그전에는 전부 우리 가족들이 올라갔잖아요. 할아버지 노인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나오면 손주 며느리들이 와서 박수 치면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축제가 됐었는데 그런 지금은 시민 참여가 다 빠져버렸다. 네. 그러니 뭐 그게 그대로 문광부에서 인정해 줄 리가 없다. 알겠습니다. 원주시 책임이죠 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네. 지역 현안 중에서 이 정지뜰 호수공원 네. 이거는 저희 사실 이 국비로 또 네. 정부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1,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절반은 원주시 예산이었는데 네. 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원주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네.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아유 어떻게 시내 한가운데 있는 원주천을 갖다 국가하천으로 해주냐. 한탄강도 지방하천인데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는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꿔서 전액국비로 사업이 됐고 설계까지 지금은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원주시장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현직 국회의원도 전혀 내용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래 진척이 되겠어요. 그 일군지사 이전 완료되는 것이 이제 내년이면 다 끝나죠. 뭐 하순에 이제 될 것이고 뭐 그때 사업을 같이 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부터 토지 예산을 세워야 그 토지 감정 평가해서 토지 보상 나가면 통보하면 다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거쳐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면 토지 보상하는데도 2, 3년 걸리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토지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행정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속속들이 알고 국가 예산도 받아온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요. 네. 우리 후보님들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저는 이렇게 딱
그런 자리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KBS와 지원 또 MBC 이 방송 공동 3사가 지난 19일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시작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시작이 뭐 출발이 좋으니까 앞으로 끝까지 열심히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간 결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원주갑 지역구의 원창목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 막 되었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원주시 순회모금 행사가 어제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원주시 순회모금 행사 어제 시청에서 열렸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원주시 순회모금 행사가 어제 원주에서 개최됐는데요. 순회모금은 사랑의 열매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모금을 받는 행사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현재까지 27일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강원의 목표액은 85억 3천만 원입니다. 85억 3천만 원이 모아지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이 목표액은 지난해의 10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광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회모금은 사랑의 열매가 강원도 18개의 저희 시군을 순회하면서 한 연간 26번 정도 합니다. 62일간 26번 정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시군을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그 모금 현장에서 모금을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26일간 진행하고 있고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모금 목표는 85억 3천만 원입니다. 85억 3천만 원이 모아지면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0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전국적으로 목표는 4,350억 원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원주시에서 순회모금 행사가 진행이 된 것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모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네, 원주시의 경우 어제 현장 모금액은 약정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 1억 3,345만 7,078원이 모였습니다. 이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원주 목표 모금액은 4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순회모금은 오늘 인제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다시 순회모금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순회모금과 별도로 나눔 캠페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과 단체들은 원주시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33-737-2601으로 전화 주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기탁할 수 있는데요. 이 참여 대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액은 2024년도에 강원도 곳곳에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와주게 되는데요. 원주에서 모인 금액은 주로 원주 지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광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 매년 캠페인을 하면서 100도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작년 말에도 겨우 저희가 102도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모금액은 내년에 2024년도에 저희 사랑의 열매가 강원도 곳곳에 특히 원주에서 모아진 돈은 원주에 저희 소외된 분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 그 도내에 뭐 독거노인 아니면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모든 곳에 쓰여지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탄을 또 저희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또 난방비 지원해드리고 추석 설에 소외된 분들에게 푸박스라는 키트를 또 제작해서 드리고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께 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다 모아주신 시군에 전액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내년이죠. 내년 1월 말까지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만은 자, 올해도 또 내년에도 목표 금액 달성해서 좀 한 해 시작이 좀 따뜻하게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보는 것도 올 한 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고요. 자, 12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리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김혜정,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